안녕하세요. 제발 잊지 마의 이승엽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사진을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신식이시네요. 이런 걸 다 해보시고. 혹시 못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 해보셨네. 저만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빼고 어느 누구를 제일 믿고 있습니까? 배우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배우자나 가족을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족이 나를 의심한다면, 배우자가 나를 의심한다면, 당신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곤란한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저더러 돈을 훔쳐갔다고 타박을 해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고 있고 간병도 제가 해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때문인 것은 알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하고,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딸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억울하긴 하지만 치매 환자에게서는 가장 흔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열도 흔히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에게는 병증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겠지만 말이죠. 만약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심각합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아파서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한테 꼭 무슨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남을 의심하거나 비난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심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같이 찾아주세요. 같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머니의 방에다가 지갑을 하나 더 두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지갑 안에 돈이 없으면 안심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폐를 몇 장 넣고 보여주세요. 엄마, 이거 잊어버려서 너무 속상했지. 나 이해해. 나도 그렇거든. 이해해 준다는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예를 들면 지갑은 내가 찾을 테니까 엄마는 나 대신 요거 하나 해줄래? 라든지 예를 들면 오빠가 어렸을 때 어땠다고? 망난이었다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물론 내가 의심받는다는 거, 가족한테 내가 의심받는다는 건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보통 3, 40년 같이 살다 보면 다정다감은 없어지죠, 남편이. 예,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월급 갖다 주고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살 의심을 합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 안 받고. 당신 요새 화장이 이상해지네? 어떤 놈 만나는 거야? 혹시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한바탕
지지고 볶아버리죠. 이게 황혼혼을 해버릴까? 그죠? 그렇게까지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혹시 남편이 어디 아픈 게 아닐까? 아픈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들이 의심이나 망상, 환각에 대응하는 원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치매 환자가 의심, 망상, 환각 이러한 증상을 가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은 약 7가지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인정입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의심할 수 있어. 내가 요즘 화장이 좀 진해졌지? 나이 들이니까 좀 그렇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가 의심하는 걸 그럴 리가 있어? 라는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그냥 다투지도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 같이. 또 한 가지 아주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치매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아니면 의심하는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또는 앞에서 귓속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그렇죠. 일반인이어도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귓속말은 치매 환자한테는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분노가 크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물건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거 봐. 내가 저 찾아보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나? 치매인 건 자신을 모르잖아요. 또 충격을 받습니다.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아까도 나왔지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 알려줘서 현실감이 자꾸 있어야 돼요. 현실감을 주어야 이분이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은 시선이나 관심을 유도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른 말로 유도했잖아요. 오빠는 어땠어? 신랑은 어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데로 유도하면서 의심이나 망상의 증상을 줄여두는 거죠. 그러면 다음은 대처 방법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충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아까 감정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로 행동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일정한 물건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내 돈 지갑 어디 있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갑 하나 준비해서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자꾸.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와서 내 지갑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방을 지키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방 안에서 위험하지 않다면 그냥 방치해 두세요. 지킬 수 있게. 없어지지 않는 거 알잖아요. 위험하다고 어디 창문이 열린 건 아니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틀어주는 거.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면 너무 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의료인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이런 의심, 망상 이 증상은요. 잘못하면 더 심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양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망상 증세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쪽으로 자꾸 상황을 돌리거나 전환해서 지혜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치매 환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끔 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느닷없이 바지를 내립니다. 아니면 전기 쪽으로 손이 자꾸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노출시키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에 관련한 부양자의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어느 날인가 집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갑자기 거실로 나오시더니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손님들께도 난감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모셔야 하나요? 참 난감하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남사스러워서라도 뭐 손님을 초대한다든가 아이가 같이 있는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다면 치매 환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성적 행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치매 환자는 성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때때로 교정적 행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벌과 상도 필요합니다. 보통 당근과 채찍이라고 말하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상스러운 행동이 약으로 인해 생기는 증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약에도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열이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약도 있죠. 그러면 거기를 표시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이러한 성적 행동의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이 있습니다. 옷이 너무 꽉 끼거나 사타구니가 간지럽거나 아니면 방문객이 옆에 있건 없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분들한텐 일단 내 욕구가 먼저니까. 아니면 목욕탕에 가고 싶어서 목욕탕에 가면 바지를 벗죠. 목욕탕에 간 생각을 해서 옷을 벗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만약 대상자가 속옷을 벗으려고 해요. 아니면 전기로 손이 가요. 이럴 때 손 치우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어쩌다 한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찔해서 여러 번 되풀이되면 가능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멈추지 않으면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가져갈 거야. 방 안에 있는 아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뺏어버리겠다고 그러세요. 물론 사랑스러운 협박이죠. 사랑스러운 협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다른 활동으로의 생각을 전환합니다. 어머니, 이거 되게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든지 갑작스럽게 다른 행동으로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면 이것도 의료진에게 알려야겠죠. 왜냐하면 약으로 인한 증세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성적 행동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성적 행동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원인을 이해하신다면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너무 심하면 물론 같이 살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교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제를 좀 전환해 볼까요? 그 어떤 요양보호사가 너무 괴롭다고 이제 문의를 해온
내용이 있어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요양원에 근무한 지 5년 차인 요양보호사인데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이죠. 근데 한 달 전쯤 입소하신 어떤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요양보호사는 몇 분씩 맡아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짜증내고 욕하고 때리고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폭력성이나 이쪽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폭력은 언어적 폭력도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폭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주제를 전환해 보면 아가들이 울 때 보챌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들이 울 때나 보챌 때도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미 기억을 다 잃었지만 평생 동안 해온 몸으로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됐던 엄마들은 자식들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나 사랑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요양원에만에 들어왔어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기대감, 예를 들면 큰아들한테 거는 기대감, 딸한테 거는 기대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양원에 가니까 얘들이 안 와요. 잘 안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실감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만으로 표해요. 나 여기 있기 싫어. 이런 표시를 내는 겁니다. 이걸 공격성으로 생각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행동 양상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행동 양상을 보면요. 첫 번째는 언행이 공격적입니다. 비협조적인 말도 많이 하고요. 발 좀 들어주실래요? 싫어! 그렇죠. 비협조적인 언행이나 공격적인 언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간호에도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준다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화를 자주 냅니다. 아니면 문을 세게 닫거나 가구를 걷어차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죠.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타해의 잠재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을 위협하고 옆에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성을 보이는 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환자를 조용한 곳에 두고 사람을 포함한 외부 자극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외부 자극을 일단 분리해내야 됩니다. 다음은 환자가 자기 통찰력을 되찾거나 자신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상대를 대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방광팩만이나 예를 들면 억제대 같은 거 혹시 아십니까? 억제대를 묶어놓는 분들, 이런 분들, 통증, 이런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원인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요인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공격을 안 한다면 가만히 안전거리를 두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진정을 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을 위안할 때는 스스로 안심할 수 있도록 편안한 어조로 대하고요. 스스로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히 TV나 라디오를 틀지 말고 부드럽게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동안은 그분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되도록 격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심하게 자해나
타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적 억압술이나 약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대처 방법에는 좀 어렵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정도는 보통 시설에서 하는 정도고요.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수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치매는 이렇게 꼭 아프고 불행한 모습만 있을까요? 귀여운 치매, 예쁜 치매도 있죠. 자, 이 치매의 고통 속에서도 아주 작은 행복을 만들고 지켜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 가족들이 아주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의 모습들을 지켜가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치매 일화를 한번 볼까요? 이분 누구십니까? 예, 누군지 금방 알아보시겠죠?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 옆에 분은요?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입니다. 이 두 분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두 분은 치매로도 유명합니다. 레이건이 퇴임 후에 5년 후에 1994년에 스스로 편지를 써서 국민들에게 나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라고 스스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때 레이건은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부인 낸시 여사는 알아봤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수영장에 쌓인 나뭇잎을 긁어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낸시 여사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이건은 낸시 여사를 엄청 사랑해서 젊은 시절부터 낸시 여사의 가정 청소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걸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 부분을 행복이라고 여기고요. 그러니까 낸시 여사는 이 레이건에게 이 젊은 시절에 했던 행복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낸시 여사는 밤에 경호원하고 몰래 이 레이건이 버려놓은 나뭇잎을 가져다가 다시 수영장에다 깔았어요. 그러고는 아침에 남편한테 슬쩍 말합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너무 많이 쌓였어. 이거 어떻게 청소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레이건은 낙엽을 치워주겠다고 얼른 또 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치매 걸린 양반이. 늘 좋아하던 행동이었으니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낙엽 청소를 하고 밤이면 낸시 여사가 몰래 나뭇잎을 또 뿌려놓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낸시 여사는 남편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낸시 여사의 이런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레이건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때까지도 낸시 여사만큼은 기억을 했다는 거죠. 가끔 이 치매 환자들은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와요. 레이건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 낸시 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게 나는 제일 고통스럽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의 부모나 치매 환자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한탄을 할 때 낸시 여사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당신이 있는 게 좋아.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는 당신이 있는 불행이 더 좋아.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서 10년만 더 살아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요? 가슴이 찡합니다. 이런 낸시 여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때문이었는지 레이건은 이로부터 10년을 더 살다가
2004년에 9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때요? 물론 치매 환자의 주기를 다 산 건 아니지만 거의 백수를 하신 분이에요. 건강하게 사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레이건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절망적이거나 고통스러울수록 사랑과 믿음은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죠. 레이건에게 부인 낸시는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내 손을 잡고 같이 가리라는 걸 믿었겠죠. 이런 사랑의 믿음은 그에게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고 한 줄기 빛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었겠죠. 저도 생각이 레이건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레이건과 함께 계신 분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마거릿 대처와 함께 있는 것은 캐럴 대처입니다. 마거릿 대처의 딸이죠. 두 분의 표정을 한번 사진상 표정을 비교해 보실까요? 레이건과 같이 있는 마거릿 대처의 얼굴 인상과 캐럴 대처와 같이 있는 마거릿 대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마거릿 대처와 치매에 걸려서 인상마저 표정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마거릿 대처는 퇴임 전 말에 뇌졸중이 걸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언론이나 얘기들을 다 나오지 않게 막았어요. 이 마거릿 대처는 20세기에 레이건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던 영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럽에서 재산, 학력, 집안의 도움도 없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최장수 총리이기도 했죠. 오랫동안 했어요. 집권 후에는 긴축 재정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정부를 축소하고 소득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아주 온화하게 보이시지만 너무 강철 같은 분으로 철의 여인 또는 철의 수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말년에는 치매로 고생을 하셨어요. 물론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이기 때문에 조금 원인은 달랐지만요. 레이건과 같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고요. 딸인 캐럴 대처마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같은 거는 오히려 기억력 저하 이런 것이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증세가 뚜렷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전혀 일반에게 공개된 바가 없었습니다. 2008년에 캐럴 대처가 회고록을 씁니다. 거기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엄마인 대처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고 회고록에 회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참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어떻게 했었나요?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대처는 딸이 회고록에 썼죠. 쉬쉬하고요. 그게 어떠면 국민성의 발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인 생활에 대한 개방적인 미국과 폐쇄적인 영국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캐럴 대처가 엄마의 치매를 공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 국민들은 대단히 놀라기도 했지만 캐럴 대처를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대처의 지지자들은 대처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경로하고 데모를 할 정도였습니다. 대처의 그 강인한 이미지나
업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이 치매일 수 있느냐.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외신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치매가 걸릴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걸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딸인 캐럴 대처가 돈 때문에 엄마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치매로 인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회고록이 엄청나게 팔린 거죠. 결국은 돈과 직결되는 거죠. 엄마의 명예를 흠집을 내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캐럴 대처를 아주 많이 욕했습니다. 영국에선 데모도 일어났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마거릿 대처는 과연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거에 행복했을까요? 마거릿 대처의 기억에는 정치 생활, 세계적인 경제를 만드는 정치 생활이 제일 행복했겠죠. 그 외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저하됐으니까요.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뇌졸중으로 인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없었겠지만 옆에 응원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의지를 다질 수 있지 않았을까. 레이건은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하는 낸시의 응원을 받고 있었어요. 마거릿 대처는 누구한테 응원을 받았을까요? 네, 오히려 집안에 갇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은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남산의 열쇠를 봤었죠. 자물통. 그 자물통의 의미는 뭐였나요? 사랑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였죠. 사랑을 믿고 거기에 채워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을, 배우자를 믿고 채워뒀는데 과연 배우자를 믿고 갈 수 있었나요? 레이건은 갈 수 있었죠. 저분들은 제가 보기엔 남산의 자물통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채웠는데요. 저분들은 채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에는 저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레이건은 한때 연예계 활동도 많이 했고 영화도 많이 출연했었죠. 저분의 생각은 미국인, 신세계를 개척한 미국인의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을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은 아직도 자신들 앵글로색슨족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잡종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가서 가장 위험한 거는 혼자 다니면 안 된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하거나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국에 갈 때 그런 걸 조심해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 편일까요? 레이건의 치매 발병 소식을 들은 미국 국민들과 캐럴 대처의 회고록을 접했던 영국 국민들 중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우리는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본인의 체면을 위해서 보면 바깥 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직장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공직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체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치매 환자가 있으면요 다들 쉬쉬합니다. 몰래 몰래 숨겨놓고 케어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자식들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행복을, 레이건과 같은 마지막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자녀된 입장에서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주실까요?
여러분, 저하고의 첫날 누구를 위해서 생을 포기할까요? 라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생을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 겁니다. 엄마, 치매 현상 때문에 어디 나가면 안 돼. 이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숨어 있어줘. 슬프죠. 누구한테도 예배가 없는 치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언젠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열심히 치매 예방을 하실 거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하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회활동을 멈추고 치매라는 놈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녀들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부끼리도 우리는 앞으로 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얘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죠. 어떤 방법이 되든. 그렇다면 지금 드린 숙제를 가족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변화 중에서 공격적 행동은 분노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분노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무모한 반응에 대해서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자신의 감정이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돼서 거절당하거나 감정에 대한 좌절감,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자존심을 상했을 때 환자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어린애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전에는 시부모님과 말을 놓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치매가 걸린 이후에는 오히려 더 존중을 해주셔야 오히려 좋은 기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치매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중에 배뇨장애로 인한 방광의 팽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아니면 통증, 위통이나 요통 같은 통증, 이런 신체적 이유나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스스로 좌절감을 갖거나 이런 정신적인 이유,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혼돈, 갑작스러운 소음, 이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환경적인 이유까지 이런 이유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치매 환자는 의사표시가 참 서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나 말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행동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럼 반응이 어떻겠나요? 예를 들어 일전에 우리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연세든 분이라고 앞에 가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일부러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 이놈들이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근데 사실은 제대로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겠죠. 야, 내가 귀가 나쁘다고 노인네라고 무시하는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정면을 바라보고 말하는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부드럽게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알아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짜증나죠. 차라리 부드럽게 온화하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면 오히려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도 차라리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격적 성향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분들의 분노를 더 크게 살 수도 있고 공격적 성향을 더 많이 유발할 수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치매에 대한 예방적 생활을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매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초록이 치매는 45세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야, 나한테 그딴 게 올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레이건은요? 그렇다면 대처는요? 그 사람들은 더 올 리가 없어요. 나라의 일을 복잡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학 교수인 시아버지는요?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누구한테가 올지 모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유는요. 치매 환자의 모든 부정적인 변화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랑하는 일반인에게 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대처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든 다 똑같은 일인데요. 여러분께서는 무서운 환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야 하는 행동 이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표현이 서투르다는 건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원인이라도 원인에 대한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하고는 늘 친하게 대하시는 방법으로 스스로 소통하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어머니는 소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세요? 나든지 아랫배를 잡는다든지 이런 신호, 우리만 알아보는 신호를 만들까요? 그리고 배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회하는 코스, 내가 다닐 수 있는 코스들을 자꾸 같이 다니십시오. 그분들에게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원인 제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건지 일단 사랑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들은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똑같이 변함없이 유지한다면 치매도 두렵지 않게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